안녕하세요. 1km 앞 김포공항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내비가 팀앱 내비가 이상해가지고 카카오 내비를 켰더니 소리가 엄청 크네요. 자, 이번 영상은 이걸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길래 좀 살짝 신기하기도 하고 어이없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그러면서 자기가 상한가 막 따라잡기 이런 걸 했다니 참 또 그렇긴 한데, 수급주는 뭐고 세력주는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500m 앞 김포공항 방면 주시장 오른쪽 도로입니다. 코스닥 첫 번째 시장에는 오른쪽 도로입니다. 알았어, 너무 내가 아직 길을 모르니까 켜놓을 테니까 좀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아줘. 우리 주로 코스닥 300m 시장 앞 김포공항 방면 오른쪽 도저히 안 도로입니다. 되겠는데? 첫 번째 오른쪽 우리 도로입니다. 아나운서 아가씨가 너무 친절하신데. 자, 아무튼 우리 주로 코스닥 위주로 저걸 하게 되는데, 그 작은 스몰캡이라고 이제 작은 그 종목들은 거의 99.9%가 일단은 세력주예요. 세력주인데 간혹 정말 덩치 작은데 수급주인 것도 있습니다. 뭐 교통 변화를 감지 중입니다. 기존 경로로 계속 HSD 안내합니다. 엔진 같은 게 아마 이게 되게 시총이 작은데 제가 알기로는 수급주로 알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잠시 후 이게 오른쪽 시총이 그래도 도로입니다. 많이 크네. 3,800억. 아프리카는 9,500억. 벌써 9,500 됐어. 한참 잘 나갈 땐 2조 막 이러던데. 대부시스트는 734억. 근데 이거 대부시스터즈를 보고 이게 수급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수급주라고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차트가 이렇게 올라올 때, 이런 식으로 올라올 때 상한가도 잘 못 가고 스금스금 왔다 이거야. 근데 상한가 되게 잘 갔는데, 떨어질 땐 원래 스멀스멀 떨어집니다. 근데 올라올 때 이렇게 상한가를 못 가고 야금야금 이렇게 올라왔다는 건데, 뭐 이런 것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력주 상한가를 가면, 그러니까 되게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상한가 1번 상한가를 가, 그러면 대부분 세력주예요. 대부분.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구분해야 될 게, 얘가 상한가를 갔는데 덩치가 너무 커. 막 1조, 그러니까 7천억, 막 5천억, 7천억, 1조, 2조 막 이래요. 지금 알테오젠 같은 거. 원래 1km 앞 올림픽대로 미묘하단 말이야. 방면 상한가를 갔는데 오른쪽에 이거 도시고속도로 오 입구입니다. 이러네. 그러면 그때 올라올 때, 야금야금 올라올 때 이렇게 볼까? 아프리카를 잠깐 다시 볼게요. 이렇게 시세를 줄 때 그때 수급을 좀 확인해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이렇게 올라오잖아. 이런 거 대부분 수급주예요. 수급주. 실적이 굉장히 실적 기반으로 한 수급주에 가깝다고. 실적이 기반으로 한. 자, 이런 것들은 약간 수급주에 가까워요. 자, 이게 대부분 상한가라든지 이런 거 상한가가 아닙니다. 이거 장대항공 나왔던 거. 500m 앞 올림픽대로 방면 오른쪽에 도시고속도로 입구입니다. 그런 거 14%짜리도 여기선 장대 양봉이야. 수급주에서는 굉장히 수급이 그하다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거래대금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전반적으로 거래대금이 한 100억에서 뭐 1000억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상한가도 잘 안 가고. 그런 특성들이 있어. 잠시 후 오른쪽에 도시고속도로 입구입니다. 세력주들은 거래대금 터지면 개인들이 엄청 붙기 때문에 단타쟁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엄청 붙기 때문에. 잠깐만요, 길을 모르겠어서. 자, 이제 켰어요. 카카오 내비 아가씨는 너무 시끄러워서 안 되겠고. 자, 아무튼 수급주의 이렇게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름다운 이런 모습을 보여줘. 그래서 사실 주식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려면은 그러니까 수급주의 이 초반을 잘 노리는 게 좋아요. 수급주의 이 초반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실적이 기반이 돼야 되고, 기업 공부를 잘 해야 돼. 가치 투자를 하시려면 이런 실적주를 하시는 게 좋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미남님의 카카오뱅크를 사셔가지고 제가 차트를 간단히 봤는데, 카카오뱅크가 지금 이렇게 우하형을 하고 있긴 합니다. 우하형을 하고 있긴 한데, 지금 고점 대비 거의 60% 70% 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밀긴 밀었어. 많이 밀어서 이제 조금 바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기도 하고,
일단 일봉상에 쌍바닥을 좀 그려가 나가고 있기도 하고요. 이게 수급주들은 이렇게 보시면 주봉이나 월봉도 보셔야 되는데, 주봉이나 월봉 같은 경우에도 저점을 계속 깨지는 안 좋은 모습이지만, 일단 월봉을 보면 일단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거래량이 줄면서 그 우하향하는 건 뭐다? 좋은 거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월봉상에서 이렇게 저점이 깨질 때마다 이런 걸 어떻게 매매하시냐, 조금 호흡을 길게 가지세요. 길게 가지면 정말 5년 뒤 10년 뒤 이렇게 되면 카카오뱅크 이런 거는 막 30만 50만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제 뭔가 대신에 이제 큰 모멘텀의 변화가 있어야 돼. 뭐 규제가, 카카오뱅크가 진짜 플랫폼 기업이 된다던가, 그 원래 표방했던 그게 된다던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일단 월봉상에서 도지봉이 나왔기 때문에, 7월달에 도지봉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추세전환이 일어나는가, 5월선을 다시 올라오는가, 그때 그런 걸 확인을 하고 하셔도 되고, 월봉에서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수급주에 관련된 내용들이란 말이야. 세력주하고 수급주는 차트 보는 방법이 기본적으로는 달라요. 수급주에는 기준봉도 잘 없고, 거래대금도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세력이라는 존재가 수급주에 잘 달라붙어 있질 않아. 왜냐하면 덩치가 일단 커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고,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미 물량을 나름대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외국인하고 세력 기관들하고 싸우려면 세력도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식에서 안 놀고, 이런 약간 자기들이 컨트롤하기 좋은 이런 그 잡주 같은 종목들, 이렇게 뉴스가 있을 만한 거, 실적이 아주 나쁘지 않은 거, 개미가 꼬일 만한 거, 뉴스 띄었을 때 개미들이 꼬일 만한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친단 말이에요. 대부 시스터즈가 큐런 킹덤이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럼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력주하고 수급주를 구분을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되게 쉽게 구분하는 방법. 1번, 상한가를 갔느냐,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가냐. 그래요. 상한가를 간 적이 있어. 그러면은 이제 시총 크기를 보자는 거지. 시총 크기를 봤다. 시총 크기를 봐. 상한가를 갔는데 상한가에서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많이 터져. 그 세 가지 조건. 시총 크기, 거래대금 많이 터져, 상한가 갔어. 그러고 등락폭이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되게 심해. 그러면 이제 약간 세력주로 볼 수 있다. 수급주는 거래대금이 그냥 전반적으로 준수하고, 실적이 대부분,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시세가 나오고 들어가고 했을 때 연속성 지속적인 그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 매도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데, 막 3일짜리 이런 거 말고 한 보름, 막 2달, 막 이런 식으로 쭉 그렇게 이어지는 것들, 그런 수급이 이어지면서 뭔가 시세가 이렇게 발산이 되고, 그러면서 약간 상한가가 없는데 이렇게 막 엄청나게 뭐 이렇게 약간 좀 멋진 차트상의 우상향을 보여줘. 그러면 약간 수급주로 느낌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서 시총도 약간 좀 준수해. 우량주 같아. 되게 커. 막 1조 막 7천억 막 이래. 그러면 약간 저걸로 볼 수 있죠. 수급주로 볼 수 있죠. 그 수급주는 되게 조용히 올라가. 조용히 쭉 올라가요. 골프존 같은 게 그렇죠. 골프존도 수급주로서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줬죠. 내가 골프존 매매를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자, 이때 이맘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무빙을 보여주면 약간의 수급주 느낌으로 볼 수 있다. 얼마든지 이런 식의. 여기 안에서 상한가가 간 적이 없어요. 이런 종목도 상한가가 다 간 적이 없어요. 이렇게 올라갈 때 되게 조용하게 야금야금 이렇게 올라와. 거래대금이 많이 터져봤자 고점에서 800억 터진 게 전부죠. 그래서 고점에서 이제 쭉 빼는 거지. 완전 고점에서 뺀 건 아니고 약간 저거 하네요. 아직 골프 산업이 좋으니까 아직까지 크게 무너지진 않는데, 그래도 수급들이 좀 시장도 안 좋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던져서 뭐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나. 수급의 모습입니다. 600m 앞 우회전입니다. 세력주는 상한가 가고 시총 잡고 시세 줄 때 수급 같은 게 없었다. 상한가 잘 간다.
시총 작다. 또 하나 뭐 있었지? 아까 중요한 게 한 3개 정도 얘기했는데. 깜빡했네요. 하여튼 뭐 그런 모습. 그런 게 테마가 있다. 테마. 근데 테마는 수급주도 테마가 있긴 하니까 뭐. 잠시 후 그건 좀 우회전입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대부 시스터즈는 세력주다. 여전히 세력주다. 그리고 가끔 시총 큰 것 중에서 그냥 미친놈이 있어. 상한가를 갔는데 아니 막 상한가 이후에도 외국인 뭐 기관 수급이 계속 이어지는 미친놈들이 있어. 뭐 옛날에 신풍제약, CGN 뭐 이런 것들. 그런 애들이 시총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실적도 기반이 돼 있고 막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그래가지고 이제 수급 세력주에서 12시 방향 수급 세력주로 바뀐 거예요. 수급 세력주. 그게 제일 무서워요. 거기서 거기 그런 종목이 들어가. 지금 일동제약이 약간 그럴 거예요. 일동제약이 약간 그런 느낌일 거예요. 완전히 단순 세력주는 아닐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많이 붙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은 상한가가 마음대로 못 가. 너무 무겁기도 하지만 외국인들이 막 가려고 그러면 막 그 매도 치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12시 쉽지가 않아요. 방향 출구입니다. 그런 걸 잘 특성을 이해하셔야 된다. 좌회전입니다. 수급주는 웬만해서 상한가를 못 간다. 삼성전자는 그래서 수급주입니까? 세력주입니까? 300m 앞 12시 방향 당연히 수급주죠. 삼성전자 4% 올라가면 미친 거야. 알겠습니까? 수급주, 세력주 이제 구분할 수 있죠. 신호 과속 단속 앞으로 구분 못한다 그러면 안 돼요. 아프리카 TV 뭐라고? 잠시 후 12시 방향 세력주다. 출구입니다. 수급주다. 아프리카 TV. 대부 시스터즈는 세력주다. 코스닥 쪽에 있으면은 세력주인 가능성이 많이 높아요. 뭐 꼭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세력주에 왜 이게 중요하냐? 세력주에다가 외국인 수급을 주로 보조지표가 아닌 주 지표로 보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럼 잘 안 돼.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있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수급주에서는 중요하지. 왜냐면 그 수급주들이 시세를 결정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수급주에서는 수급을 위주로 봐야 돼. 무조건 수급이 최우선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수급이 들어오면은 수급이 연속적으로 계속 들어오면 얘들이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 한 방에 못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래가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나서 개미들이 받쳐서 사주질 않아. 막 흔들기를 안 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막 내릴 때도 엄청 거래대금 많이 터지지 않아요. 세력 수급주는 그런 거 특성들이 있으니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끊으려고 그랬는데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좀 길게 됐네요. 4시 방향 자, 수급주, 세력주 구분하자. 중요한 겁니다. 꽤 중요해요. 그래야 기법 같은 게 잘 먹히고 그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뭔가 할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